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세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지금 굿플래너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을 아주 꽉꽉 모아서 이 각 연령대별로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연령대를 30대, 그리고 40대, 50대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시청자가 궁금한 보험 이야기, 먼저 30대는요. 네, 바로 운전과 관련한 보험입니다. 네, 운전과 관련한 보험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하죠.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그런데 혹시 우리 전문가님들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 차는 안 막히셨나요? 네, 저 원래는 오전에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1시간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네. 차는 막히지 않았고요. 또 네.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해요. 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은 전문가님께서 운전을 굉장히 안전하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오, 네, 네. 베스트 드라이버. 네, 근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네. 오시다가 좀 네. 많이 피곤하셨는지 네. 한 4번 정도 사고가 정말요? 날 뻔했더라고요. 운전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했는데 사고가 4번이나 날 뻔했다고. 네네. 네, 제가 이게 운전을 잘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하는데도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운전을 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도로 위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네. 안전하게 해도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나만 잘한다고 또 이게 사고가 나고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든다거나 네, 맞아요. 어린이들이 튀어나온다거나. 네. 네, 네. 공감합니다. 운전이라는 게 아무래도 본인이 주의한다고 해서 100% 네.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네. 쉽지가 않죠. 네. 네, 이렇게 30대라면 네. 운전이나 자동차 이야기로 이제 한나절 떠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대에 가장 관심이 많은 네. 운전자 보험을 저희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30대가 궁금해하는 이 운전과 관련한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김주은 전문가님, 운전과 관련한 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운전에 관련된 보험이에요. 네. 먼저 운전을 중점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두 가지요. 있는데요. 네. 네, 바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입니다. 네. 이름만 보면 크게 차이점을 많이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도대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게요. 부분을 뭐가 다를까요? 제가 바로 짚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네. 타인의 보장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험이고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혹은 자동차를 구매했다 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요. 의무보험입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자신을 위한 보장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가입자 선택에 의한 임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타인을 위한 의무적인 가입,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선택적인 가입,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 차이점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네. 의무적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만으로 보장이 난 탄탄하다, 나는 보장이 아주 단단하게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네. 보장을 좀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네. 이제 운전자 보험으로 본인에 대한 보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표를 보니까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타인을 위한 보장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 자신을 위한 보장은 준비했다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고 반면에 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째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이라든지 입원, 고일절 진단비 등등 자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등 이제 형사적인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규정된 이제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12대 중과실이라고 하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 같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럼요. 고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의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이제 범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해당될 일이 거의 없겠지만 뭐 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들은 충분히 이제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음주, 뺑소니, 뭐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11회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이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제가 기억나는 건 이 민식이법과 관련한 법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에서도 보장을 받고 뭐 자부상이라든지 또 입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뭐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자부상이나 이렇게 입원에 관한 부분도 네,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꼭 필요한 담보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네.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네. 상대방에게 이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각각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상대방과 합의를 할 때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합의를 할 때 필요한 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네.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가 크나큰 과실로 인해 재판에 오르게 된다면 네.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식이법이나 네. 아니면 12대 중과실로 네. 인한 사고는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제 기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럴 때 꼭 필요한 담보라고 이제 알 할 수 수 있겠죠.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네. 번째는 바로 벌금입니다. 어. 네, 민식이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두 가지 법안이 좀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가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의무화를 시켜놨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네. 일으켰을 경우에는 네. 이제 가해자가 좀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500만 원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까지 오. 부과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꼭 벌금 담보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요. 네, 일명 자부상이라고도 불리죠. 네. 네, 이 자부상 특약 같은 경우는 네.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시면 흔히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도 네. 이렇게 뒷목을 잡고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내리는 네, 경우를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보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탁 박았는데 네. 뭐 이러고 나오는 경우. 맞죠. 네. 실제로 이러한 경미한 사고라도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꿀 어. 담보입니다. 네. 꿀 담보요? 네, 꿀 담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크게는 1급에서 14급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이게 아픈 곳이 없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사고 난 뒤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진단을 굉장히 많이 내려주십니다. 네. 이러한 경미한 타박상,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해도 14급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꿀담보라고 불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또한 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보니까 꼭 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운전자 보험 가입자들이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가지 담보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따로 더 이상 필요한 건 없는 건가요?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네.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운전자 보험 증권이 있다면은 네. 지금 당장 보셔야 하는 게 바로 가입 시기인데요. 가입식이요? 네, 2017년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형사 합의금 담보가 네. 후청구 형태였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네. 예를 들어 합의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네. 피의자가 그 돈을 구해서 먼저 배상을 해준 뒤 배상해준 내용을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네. 따라서 이제 피의자가 5천만 원이 없어서 형사처벌로 넘어간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2017년 이후 네.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어. 따라서 이제 가해자가 배상할 목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보험사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장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형사합의금, 뭐 벌금, 변호사 비용 등 전부 한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보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보험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꿀팁 좀 주세요.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은 네. 앞서 이제 김민성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입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가입식이요. 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납입 주기입니다. 납입 주기요. 네, 보험은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 갱신형 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보험이고요. 이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이제 정해진 기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보장을 받고 싶다면 계속적으로 오르는 보험료에 납부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이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만 보험을 납부하면 이제 추가적인 보험료가 없이 이제 90세 혹은 100세 이렇게 정해져 놓은 보험 기간 동안 이제 보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반대로 이제 단점이 있겠죠. 네. 단점은 이 갱신형 보험에 비해 비교적 비쌉니다. 때문에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은퇴 시기 이후 경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 시기에 맞춰서 이제 일정 기간만 납부를 하고 평생 보장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 보험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나온 민식이법이나 같은 이런 교통법이 강화되면 이 강화된 법에 맞게끔 계속해서 바꿔줘야 하는 보험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를 계속적으로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주담보가 이제 상해 보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연령대가 보험료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 보장성 보험과는 좀 달리 저렴하게 갱신형 보험으로 가져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법에 맞게끔 보험을 갈아타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보험, 이 운전과 관련한 보험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시청자님들이 뽑아주신 40대의 보험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한 40대의 궁금증은요? 네, 바로 암보험입니다. 사실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잖아요. 네, 암은 이제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가장 공포로 밀어넣은 질병 중 하나인데요. 그렇죠. 먼저 이제 과거와 지금 암 발병률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기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18년 국가 암 등록 통계 발표를 이제 찾아보면은 전체 암 유병자 중에 절반 이상, 약 57.8%가 이제 네. 5년을 초과해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신규 발생한 암 환자는 네. 24만 3,837명으로 네. 전년에 비해 약 10,000명 가량 이제 증가했습니다. 어, 이렇듯 이제 암 발생자는 2015년부터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이 83세까지 이제 생존할 경우 네.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은 37.4%라고 합니다. 네.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 이렇게 네. 암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아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네, 최근 5년간 암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보면 네, 이제 70.3%로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암이 정말 네. 무서운 이유는 치료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라는 점인데요. 네, 이 치료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암에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비가 나온다. 네. 또 이제 실손 의료보험으로 네. 충분히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모든 치료 방법이 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지원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네. 완치율이 높고 이제 부작용이 덜하는 이제 표적 항암제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네. 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 네. 치료비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암 치료로 인해서 실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이 좀 확대됐다고 해서 이 부담률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치료 비용 자체가 또 고액화되고 있고요. 또 소득 상실에 대한 가정 경제 네.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좀 대비책으로 암보험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내가 혹시 암에 걸리겠어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뭐 암에 걸린다고 해도 국민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국민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다르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암보험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암보험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이런 담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진단금, 수술비 및 진단비, 입원비가 있는데요. 이거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 네, 먼저 진단금입니다. 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장 범위는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암은 기본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소외감이나 유사암은 추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암이란 큰 범주에서 암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미비한 것을 유사암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보통 이런 암들은 발병률이 높고 치료도 상대적으로 쉬워서 치료비가 적게 들다 보니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생명보험사의 대부분은 이런 유사암에 대해 진단의 1-20%밖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사암 역시 이제 일반암처럼 진단금의 50%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이거 시청자분님께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장 금액인데요.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단비를 평균 5천만 원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비 및 입원비 특약인데요. 수술비 및 입원비는 진단금과는 다르게 최초 1회 진단 받았을 때 한 번 받고 이제 사라지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 수술을 받을 때 그리고 입원을 할 때마다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치료의 방식이 대부분 수술을 하고 이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점점 변화를 해서 수술 없이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입원비를 보셔야 되는데요. 입원비가 수술하고 이제 관련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사이버나이프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와 같은 시술이나 아니면 표적항암, 뭐 면역항암제와 같은 이제 항암 치료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입원 기간이 사실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이제 좀 가속화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이제 암 진단금과 수술비, 입원비를 어느 게 이제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약들을 살펴보면은 암 진단비 1,500만 원 특약과 암 수술비 500만 원과 입원비 10만 원 특약의 가격이 좀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암 치료비와 이제 암 치료 방법이 수술에서 항암 네. 치료나 아니면 표적항암, 뭐 방사선 치료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걸 이제 네. 고려를 하셨을 때 네. 암 진단비에 이제 집중을 하셔가지고 네.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이나 아니면 수술로 이제 보장이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을 진단금을 통해서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서도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암보험 역시나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암보험에 좀 추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팁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암 치료 방법이 과거에서는 수술에 포커스를 맞췄던 반면에 지금은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새롭게 변화하는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보험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표적 항암 치료 특약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암 환자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암제 비용에 이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네. 네. 이제 대부분의 실제로 이제 암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항암 치료비 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네. 이런 것들만 대부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이 특약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표적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교적 등장을 해서 네.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네. 꼭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체크하시는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특약 가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K사 같은 경우는 네. 40세 남성이 10년 갱신형으로 5천만 원 금액으로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는 1,500원 수준으로 1,500원. 네,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네. 다만 이 특약의 경우 이제 갱신형인 게 사실 약간 단점인데요. 네.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네. 한번 유의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약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지만요.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40대 이어서 50대 보험 궁금증 알아봐야겠죠. 시청자가 궁금한 보험 이야기 50대는요? 네, 바로 치매입니다. 물론 암도 너무 위험하고요. 운전 사고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치매라고 하면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기도 해요. 실제로 뭐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치매를 앓으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기억을 좀 잃어버리면 진짜 무섭고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 자신을 굉장히 아끼고 네.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요. 네. 자다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이룰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도 좀 잠자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실제로 네. 이제 드라마나 네.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네. 치매를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치매를 주 보장으로 하는 치매 보험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명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50대가 가장 궁금한 보험으로 꼽힐 만큼 이렇게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한국인이 노후에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 1위가 바로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네, 먼저 치매란 뇌세포 퇴화로 기억력을 비롯해서 여러 네. 인지 기능이 이제 점진적으로 저하가 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초래되는 이제 만성 뇌질환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한 노인 공포의 질병 순위를 보자면 3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바로 1위가 치매였습니다. 이제 수명이 증가하면서 네.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네. 이제 전국 노인 인구수가 700만 명을 넘었고 네. 17년 기준 치매 유병률도 9.9%가 된 9.9%고 네. 치매 환자 수도 이제 70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 정말 2년 많네요. 네. 네. 최근 2년 사이에 치매 환자 증가율도 1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치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무서운 질병 치매 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들으니까 치매가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치매 치료비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65세 이상 네. 10명 중 1명꼴로 치매 유병률은 이제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치매 환자 증가로 네. 20년 후 이제 발생 질병 1위는 치매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매일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소요 시간은 평균 이제 6에서 9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치매 환자를 이제 가족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말로는 6에서 9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24시간이 24시간이죠. 네, 그렇죠. 맞죠. 계속해서 옆에서 돌봐야 되고 네. 뭐 사실 화장실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이동이 사실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네, 뭐 맞습니다.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지표 자체가 네. 뭐 6에서 9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치매 가진 사람을 이제 네. 간호하게 되면 정말 힘들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치매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제 네. 가족만으로는 하기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네. 뭐 간병인을 쓴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네. 좀 이제 치료비 혹은 네. 간병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17년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기준으로 네. 약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매 환자 치료 비용이 2천만 원을 넘어선다. 그럼 꽤 많은 비용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치매 환자 진단 방법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치매 보험 평가 척도는 크게 두 가지로 CDR 척도와 장기 요양 등급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CDR 척도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네, 여기서 이제 판매 중인 이제 보험 상품에서 일반적인 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가장 범용적인 이제 치매 검사 방식인 네. CDR 척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R 네. 척도는 이제 보통 CDR 1점이라고 해서 경도 네. 치매, 그다음에 CDR 2점은 중등도 치매, CDR 3점은 중증 치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CDR 척도를 우리 일상생활에 예시를 한번 들자면 CDR 경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CDR2 중증도 치매는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을 좀 상실한 상태고요. 이제 CDR3 중증은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더 심각하게는 네. CDR4는 자기 이름에만 때때로 반응을 하고 네. 도움 없이는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CDR5 말기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제 식사 시 먹여주는 상황 먹여서 이제 누군가가 계속해서 네. 누워만 지내는. 네, 누워서만 지내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치매 보험 선택 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네, 가입 시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바로 치매 질병 특성상 네. 장기간 투병으로 인한 중증 치매 간병비와 이 치매 단계별 지급되는 치매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진단비 같은 경우는 경증 치매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네. 이 보험사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CDR 척도 3인 중증도까지만 나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제 경증, 최경도까지 보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이 두 번째는 진단비만큼 중요한 간병비입니다. 이게 간병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치매 첫 증상이 나타난 후 평균 수명이 12.6년이라고 합니다. 치매 간병인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또 보자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가족이 78%로 가정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병비 얼마가 나오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치매 진단 자금인데요. CDR1 경도 치매 같은 경우는 300만 원, CDR2 중등도 치매는 500만 원, CDR3 중증 치매는 2천만 원으로 최대 2천만 원 진단 자금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조드렸던 치매 간병 자금인데요. 100만 원씩 36개월인지 아니면 종신 동안 지급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 시 납입 면제와 이제 생활비를 평생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해지환급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2에서 30% 저렴한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은 30세에서 75세까지로 암,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점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연령대별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운전과 관련한 보험이라든지 암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매와 관련한 보험까지도 속속들이 짚어봐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